안녕하세요. 자, 운영체제 3장입니다. 기억장치 관리의 핵심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47번. 아유, 갑자기 47번 나와서 당황하셨죠? 앞에, 그죠? 네. 프로세스 관리 연이은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과목별로 문제를 연이어서 한번 핵심 기출을 엮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장치 관리 전략 중 반입 전략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반입 들어옵니다. 어디로요? 메모리로요. 자, 메모리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메모리에 언제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죠? 언제 들어오느냐. 그죠? 언제 들어오느냐예요. 저 반입 전략은 언제고 그 언제를 눈치 있게 보느냐 아니면 눈치 없이 보느냐에 따라서 요구할 때 보느냐의 요구 반입이랑 알아서 예상해서 들어오는 예상 반입이 있었습니다. 뭐 첫 문제 뭐 평이하죠. 자, 그럼 옳은 것은 해서 가번에 나와 있네요. 가번에 언제가 뭐예요? 시기입니다. 그쵸? 네. 뭐 위치는 배치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빈 공간 확보는 교체 전략입니다. 그죠? 위치는 배치 전략이고 얘는 뭐예요? 교체, 누구 나가게 할 건지 교체 전략. 자, 앞에서 이론 강의 꼼꼼히 들은 친구들은 뭐 금방 알아들으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메모리 관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이구나를 보시고 시기 때문에 가번이죠. 자, 그럼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8번.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장치 내에 자, 어디에? 그죠? 어디에 놓을까를 결정하기 위한 주기억 장치의 배치 전략. 자, 배치는 어디예요? 그죠? 플레이스먼트라고 했는데 그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first, best, worst. 근데 여기 없는 게 뭐예요? last? 이건 뭐지? 그쵸? 네,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는 기본 충실한 문제였고요. 자, 그럼 49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방금 봤었던 first, best, worst와 관련해서 주기억장치 관리 기법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을, 그죠? 또는 여러분의 프로그램 내지는 데이터가 메모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메모리의 가용 영역은 현재 이렇습니다. 그죠? 얘가 뭐라고요? 메모리. 자, 10K 들어갑니다. 10K 프로그램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의 방법은 first, best, worst 순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10은 여기에 작아서 못 들어가니까 영역 1이 있는 건 답에서 틀렸고.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훑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기 들어가는데 라고 해서 15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아, first fit. 그쵸? first. 그죠? 자, 그러면 얘 뭐예요? 영역 3번. 10. 오, 완전 딱 맞아. 만약에 이 세 개 중에 여기다 그러면 베스트구나. 자, 딱 맞지 않아도 쪼개진 공간이 최소면 베스트입니다. 얘는 최악이네 해서 월스트입니다. 얘네가 각각각이 아니고 어떨 때에는 한 영역의 베스트와 퍼스트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월스트까지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봤을 때. 자, 그럼 여기 순문서 퍼스트 하면 영역 2번이고요. 다 2번이네. 베스트 하면은 뭐예요? 영역 3번 얘기하니까 얘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얘는 2번 또 나왔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가번이죠. 자, 50번 다음은 무슨 설명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용어 문제라고 알고 계시고 자, 오버레이를 한번 봐보자고요. 오버. 그래서 넘친 게 아니고요. 겹쳤다라는 거예요. 레이 해가지고 자, 단일 사용자 시스템에서 자, 프로그램의 크기는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클 수는 없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프로그램을 작은 메모리 공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부분을 보조기억 장치로 옮겨와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사용하고 있던 장소를 다른 프로그램이 사용하게 하면 실제 영역보다 더 큰 것처럼 실행 가능한 상황은 무엇인가? 오버레이 기법인 거죠.
그죠? 다 운영체제와 관련된 단어인데 지금 메모리 사이즈와 관련해서 큰 프로그램을 쪼개서 실행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넘어갈게요. 자, 51번은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할당되었을 때, 자, 할당이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는데 메모리 영역에 얘는 아예 길이 정해졌네. 어디로 갈까가 아니고요. 이 분할의 크기가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메모리를 이렇게 분할해 놨는데 여러분의 프로그램 작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띠리릭 띠리릭 꼭 여기에 할당되려고 노력 중인 거죠. 자, 그럴 때 할당되고 남은 공간인 내부 단편화와 할당되는 걸 실패한 외부 단편화의 총 크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총자 좀 빠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 보셔야 되겠는데요. 아이고, 60이 50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메모리고 이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프로그램 내지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처리해야 할 대상. 메모리에 올라가야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실패. 아이고, 못 들어갔네. 그럼 이 순간을 두고 외부 단편화가 발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얘가 못 들어가고 다른 용도로도 못 쓰는 남은 공간이죠. 그렇죠? 네. 할당에 실패한 공간, 조각, 외부 단편화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160이 120보다 크죠? 또 실패를 했네. 그렇죠? 네,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외부 단편화 공간입니다. 여기가. 자, 그런데 자, 밑에 보시면 10K가 20K 영역에 성공했죠? 들어가는데. 자, 그럼 들어가고 나서 쪼개지는 남은 공간이 있죠? 여기가 100이죠, 100. 여기가 내부 단편화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반씩 남니? 그렇죠? 150이 남죠? 이것도 내부 단편화죠. 그래서 총 메모리 용량에서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외부 단편화, 내부 단편화를 구성하고, 자, 외부 단편화 공간 50과 120. 자, 할당 되고 남은 공간 100과 뭐예요? 150. 250인가요? 그죠? 외부 단편화는 170이죠. 다음 몇 번? 가번. 기출에 심심하면 한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총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52번 해가지고 뭐 유사하긴 하지만 외부 단편화와 내부 단편화의 문제 다시 한번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억장치 60K의 사용자 공간이 아래와 같이 분할되어 있다고 할 때, 자, 다음에 보시는 순서대로 나와 있죠? 어떻게? 24K, 10K, 12K, 6K의 작업을 최적 적합 베스트 핏 전략으로 각각 기억 공간에 들어온 순서대로 할당할 경우 생기는 총 내부 단편화, 총 외부 단편화의 크기는 앞에서 봤는데 빨리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24K 들어갑니다. 24K 슝 들어갑니다. 베스트 핏이래요. 근데 24K는 베스트든 뭐든 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그래서 24K가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26K라고 적지? 내부 단편화 성공! 그렇죠? 예, 내부 단편화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배정은 성공해갖고 내부 단편화 공간은 여기에 얼마큼 남았어요? 25K 빼기 24. 4자를 왜 이렇게 안 적지? 그렇죠? 예, 1K. 내부 단편화 공간.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4 들어갑니다. 14 어디에 들어가죠? 조이밖에 없네. 14. 여기도 성공했습니다. 15K-14는 1K 내부 단편화 성공. 그죠? 앞에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러면 12K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쯤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네. 실패.
그래서 이 영역이 외부 단편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K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6K 들어가야 되는데, 6K. 노란색으로 적으니까, 야, 들어갔다 이거죠. 6K. 성공. 10K 빼기 6K는 4K 해서 내부 단편화의 크기가 4K로 여기 남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외부는 뭐예요? 10K. 외부는 뭐예요? 10K. 내부는 더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4. 뭐예요? 6. 답은. 이거 되게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용어 정리로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메모리 관리 기법 중 메모리가 이렇게 그쵸? 들어가고 나가고 해서 프레임이라는 단편화 공간들이 너무 생긴단 말이죠. 그쵸? 예, 쪼개지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단편화의 해결입니다. 자,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를 하나로 모아서 큰 공간 만들어줘요. 자, 떨어져 있는 거 모아 한쪽으로 휙 던집니다. 뭐예요? 컴팩션, 압축입니다. 그죠? 압축. 그죠? 그리고 얘는 인접한 밑에 연이어서 나오고 있죠? 또 조각 낸 걸. 한 대로 모으는 건 압축이지만 붙어 있는 것만 통일하자. 붙어 있는 빈 공간만 통일하자. 뭐예요? 통합. 영어 단어도 한번 살펴보시고 압축과 통합으로 메모리 관리, 단편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55번 넘어가요. 자, 생각이 나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기억장치 했으니까 뭐예요? 보조기억장치. 자, 보조기억장치를 가상기억장치로 운영하면 CPU가 메모리가 그렇게 큰 줄 알죠. 가상으로. 자, 메모리 뻥튀기 있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 옳은 것이니까 읽어봐야죠. 연속 배당된 방식에서 발음이 이렇게 세지? 자, 기억장치 단편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기억장치의 이용률과 다중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이려고 가상기억장치로 매핑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기억장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기억장치의 일반적인 구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물리적으로 같은 크기, 페이징 기법과 논리적인 크기,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주기억장치 소의 물리적인 공간보다 큰 프로그램은 실행될 수 원래는 없는데 우리가 가상기억장치를 도입을 하면 있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56번 가상기억장치에서 세그멘테이션 기법과 페이징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위를 쪼개서 나누는데 왜냐면 큰 걸 못 들어가니까 쪼개서 들어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페이징은 물리적으로 같은 크기죠. 같은 크기 조각, 페이지, 그렇죠? 규격화되는 거고 세그멘테이션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같은 코드, 같은 일을 하는, 그렇죠? 논리적으로 같은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n분해가 되는 거예요. n분해 하지만 이거는 그때그때 작거나 크거나. 옳지 않은 것은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블럭이 고정적이다 라고 나와 있네. 이 첫 번째부터 틀렸네. 그죠? 네, 고정적이 아니죠. 가변적이죠. 가변적. 왜냐면 뭐가 관련이 있는지 5번이랑 6번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서 가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반대로 페이지 얘기하는 거구나. 그죠? 고정적. 그러니까 n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페이지 기법에서는 페이지 사상표를 보관할 장소가 여기 된다. 이 사상표가 뭐예요? 매핑 테이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기억장치 보호 키가 필요하다. 페이지 기법에서 가상주소는 그렇죠? 가상기억장치 내를 참조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페이지 번호와 페이지 내에 참조될 내용까지 변위,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가지고 표현된다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57번. 방금 앞에서는 가상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페이지를 옮겨 넣을 때 주소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무엇이라 그런가? 자, 짧은 주소를 긴 주소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앞에 문제에서는 여기서 변위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사상표라고 얘기를 했던 얘가 지금 57번에서는 뭐예요? 매핑 테이블 동작의 매핑 과정, 주소 변환을 매핑이라고 합니다. 주소 대응 똑같은 얘기고요. 페이징과 관련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과 페이징 기법 중에서 출제는 페이징 쪽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라번 볼게요. 틀렸대. 다른 건 다 페이지와 관련된 맞는 설명이고 라번은 다중 프로그래밍 여러 개가 많은 내가 처리할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페이징 정도가 높을수록 스레싱의 발생 빈도는 높아지죠. 스레싱이 뭐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실제 처리하는 것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고 저희는 5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9번. 자, 그럼 가상기억장치 시스템에서 가상 페이지 주소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프로그램에서 직접 접근하려고 하는 페이지가 주기억장치에 없어. 이거는 영어만 보셔도 알 수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나다라를 다 아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가나다라 다 알죠? 페이지 폴트, 컨텍스트 스위칭, 뮤추얼 익스클루션, 오버레이. 그쵸? 네, 다 운영체제와 관련된 용어죠. 자, 근데 페이지가 어디에? 주기억장치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없으면 나간 거죠. 부재. 그래서 페이지 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부재. 집에 없어요. 그쵸? 네, 메모리에 없어요. 얘는 문맥 교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오버레이 앞에서 보셨고 얘는 교착 상태에 나타나는 거죠. 교착 상태에서 나는 상호 배제. 그쵸? 네. 뭐 이렇게 헷갈리실 땐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 챕터에선 가번에 대한 용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구 페이징 기법 중 요구 눈치가 없네. 미리미리 갖다 놔야지. 그쵸? 미리미리 갖다 놔야 되는데 요구해야 갖다 놔는 페이징 기법 중 가장 그죠? 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를 먼저 대체하는 기법에 해당되는 것은 자, 그럼 여기까지가 가상기억장치고 그죠? 네. 가상기억장치에서 페이지가 없어. 부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체 알고리즘과 관련된 그죠? 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에요. 꽉 차 있어서 없는 거 데리고 와야지 부재된 거. 뭐에 대한 설명인가? 자, 누구를 내쫓아야 데리고 오죠? 자, 데리고 올 건 알고 어디에 놓을 거에서 누구 내쫓을까? 이거 영어예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페이지다가 너 왜 앞으로도 사용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란 규칙은 자, 리스트, 그죠? recently used. 미국 애들 사고방식이죠. 덜 최근에 사용했던 것. 반대로 가장 오랫동안 해서 답 4번입니다. 그죠? 예. 자, 헷갈리시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자, 저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R자만 외우시고 F자만 외우세요. R이 뭐예요? recently, 최근. 덜 최근이고요. F는 frequency,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희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덜 최근. 그죠? 덜 횟수. 그죠? 둘이 구별하시고 61번 넘어갈게요. 예제 리스트가 막 쭉 나왔는데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대요. 가진 기억장치에서 페이지 요청을 다음과 같은 번호 순서대로 요청을 했대. 이 했대 누가 해요? CPU가 있죠. CPU 입장에서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CPU가 요청하면 다 비율을 맞춰줘야죠. 그럴 때 누구를 교체해야 하는 알고리즘, 그렇죠? P4로 지정을 했대요. 자, 시험 문제는 매년 20문제 중에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P4로 나오느냐? 페이지의 프레임의 크기가 3이 2로 나오느냐, 4로 나오느냐, 이 정도 다른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가 없는 경우
페이지 부재는 몇 번 발생하는가? 일단 처음 메모리 다 비어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CPU가 얘를 요청한 거야. 그죠? 네, 교재에 잘 나오죠? 자, CPU가 요청해요. 어디에? 주격장치. 자, 주격장치 몇 개로 쪼개졌어요? 3개. 저 3개의 페이지 프레임. 하나, 둘, 3개.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면 그게 페이지 폴트네. 자, 얘가 페이지 프레임이에요. 페이지 프레임. 그죠? 네.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 1번, 페이지 프레임 2번, 페이지 프레임 3번의 상황을 한번 지켜봅시다. 자, 그럼 여기 요청 페이지. 저거대로 순서. 매번 저런 정도의 수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 들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또는 기출문제 풀이 하시고 빨리 손으로 풀으시면 되죠. 눈으로 풀지 마시고요. 손으로 한번 하고 가시면 시험장에서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죠? 저는 옆으로 봐서 잘 안 보여요. 5, 3. 아, 왜 이렇게 많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 피포라 맞는 거예요. 피포가 아닐 때는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어야 돼, 메모리에. 근데 없어. 그죠? 아이고, 깜짝이야. 없어. 자, 그 상황을 보는 거죠. 메모리 비어있다며. 이거 지금 메모리거든요. 그죠? 네. 없어. 그죠? 페이지 부재수. 자, 없네. 페이지 부재 발생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지. 뭐 내쫓을 건 없네. 원래 비어있으니까. 자, 2를 데리고 옵니다. 자, 2를 데리고 왔더니 자, 3을 요청해요. 3?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페이지 부재 발생시키고 3? 누구 내쫓지 않아도 데리고 와도 되죠? 자, 2, 3 있는데 2 있으면 페이지 있군요. 오케이. CPU는 처리합니다. 자, 2, 3 있는데 1 요구를 해요. 그럼 어때? 없어. 그러면 일단 내쫓을 건 없고 데리고 와서 CPU가 처리하게 내비둬요. 자, 여기죠. 2, 3, 1 여기요. 자, 현재 상태에서 5번을 CPU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없죠? 체크. 그러면 자, 이제 5번 데리고 와야 되는데 누구를 내쫓지? 이때가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교체. 누구를 3개 중에 내쫓지? 지금 저희는 P4 얘기할 수 있으니까 P4로 얘기합시다. 먼저 들어오네. 야, 2, 3, 1 중에 누가 메모리에 먼저 들어왔니? 너! 그래서 너를 내쫓고 2를 내쫓고 이 자리에 5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아, 이거구나. 그쵸? 자, 이게 기억장치에 그쵸? 요청된 페이지 번호의 순서대로 없을 경우에 페이지 부재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방금 내쫓갔는데 5번, 3번, 1번. 아이, 바보 같네. 내쫓지 말지. 하지만 피폭 규칙이 그래요. 자, 2번 없죠. 그럼 5, 3, 1 중에 페이지 부재고 누구 내쫓아야 돼? 3. 그 중에는 네가 제일 먼저 들어왔구나. 페이지 부재. 얘 교체하고 2 들어옵니다. 그리고 5, 2, 1인 상태에서 야, 나 4가 필요한데 없어요. 누구 내쫓아요? 얘 내쫓고 이 자리에 4. 그쵸? 자, 5, 2, 4인 상태에서 5는 있어요. 5, 2, 4인 상태에서 3이 없어. 페이지 폴트 누구 내쫓아? 5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2 언제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 자, 그래서 여기 3번입니다. 자, 그러면 3, 2, 4. 어때요? 2는 있지? 쓰면 되지. 3, 2, 4, 5 필요하대요. 없네, 없어. 그럼 누구 내쫓죠? 이 중에서는 2번. 맞죠? 천천히 한번 해보시고 시험장에서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3, 5, 4. 야, 마지막까지 이것도. 그죠? 참 대단하네요. 그쵸?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물어보는 거. 한국말은 뒤에가 중요하죠? 페이지 교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번. 맞았네, 맞았어. 자, 그래서 한번 멈추시고 혼자 풀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테이블을 이제 직접 그려봤는데요. 빨리 해야 되니까 밑에 한번 표를 그려봤어요. 자, 그럼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페이지 부재 몇 번이네요. 아까 12개였는데 이번엔 좀 줄었죠. 왜? P4가 아니고 LRU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표까지 그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2번 볼게요. 완전히 비어있대요. 처음 메모리 비어있죠. 이거 우리 메모리예요. 그렇죠? 메모리. CPU가 나 처리해야 되는데 이 메모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페이지 요청. 페이지 요청을 해요. 어떻게? 요청 페이지 순서대로. 그게 메모리에 있니 없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메모리의 조각을 페이지 프레임 또는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럭. 자, 그러면 3개의 페이지가 있다. 3개로 했네요. 또는 4개로 많이 해요. 페이지 교체 방법은 뭘 한다고요? LRU. LRU가 뭐예요? 앞에 문제에서 봤죠? 가장 덜 최근에 사용한 거. 가장 오래된 거 내쫓아라. 자, 순서는 나온 것 같대요. 맞아요. 0123, 0140 맞죠? 그쵸? 예. 자, 페이지 부재는 몇 번 발생하는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메모리는 비어있답니다. 예, 정보 처리 기사가 좀 그래요. 문제가 장황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단서 사항을 여러분이 파악하시는 것도 시험 준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보시면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0, CPU 요청했는데 없어. 페이지 부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체크할게요. 0은 어떻게?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0. 그렇죠? 자, 그러면 0 있는 상태에서 1을 요청해요. 어때요? 없어. 페이지 부재. 그런 다음에 1. 지금 여기서 페이지 교체는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페이지 부재에 대한 처리로 일단 빈 공간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매핑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0, 1인 상태에서 2를 요구를 하면 어때요? 없어. 그렇죠? 네. 빈 공간이 있으니까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은 안 하죠. 누구를 내쫓을지. 자, 그러면 0, 1, 2에서 3을 요청하는 이 순간 집중하시고, 자, 이 순간을 3을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어느 것을 내쫓을까 요를 합니다.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LRU 방식으로 페이지 교체를 한다라는 거죠. 앞에는 페이지 교체를 안 했는데 꽉 찬 상황에서는 항상 페이지 교체를 합니다. 그렇죠? 리플레이스먼트를 합니다. 플레이스먼트가 아니고. 앞에 있는 건 플레이스먼트를 한 거고요. 얘는 리플레이스먼트를 합니다. 방법은 LRU래요. LRU. LRU가 뭐예요? 가장 덜 최근. 자, 교체 대상에 되는 페이지가 가장 덜 최근에 사용되었던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뭐예요? 가장 덜 최근에 사용? 가장 오래된 페이지. 하도 헷갈려해서 간혹 시험 문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LRU가 나왔을 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0 언제 사용됐어요? 여기에. 1 언제 사용됐어요? 2번 전에. 2는 방금 사용됐네. 그러면 누가 제일 오래됐어요? 사용한 지, 들어온 지가 아니에요. P4가 아니에요. 가장 사용됐던 예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제일 오래된 전에 사용됐구나 해서 1번을 내쫓고 그 자리에 3번을 데리고 옵니다. 그죠? 한번.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해보면 안 헷갈릴걸요? 자, 3, 1, 2가 있는 상황에서 0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 부재 발생하였고, 자, 0은 어디다 놓으면 되죠? LRU 방식입니다. 3은 방금 전에 사용했는데, 1은 여기서 사용됐는데, 하나, 둘, 세 단계 전에, 2는 2단계 전에 사용됐는데, 야, 네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0을 리플레이스먼트 해야 되겠구나.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저 페이지 교체가 일어났죠? 이 이후에 이제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3. 아유,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쫓아, 그쵸? 눈치 좀 주고, 그쵸?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페이지인 거죠. 자, 그래서 1 없어. 또 내쫓아야죠? 누가 제일 0이 방금 전에 사용됐고, 그죠? 3이 그 전에 사용됐고, 2는 정말 전에 사용됐고 했기 때문에 2를 내쫓고 1 데리고 옵니다. 그죠? 3, 0, 1. 페이지 또 부재. 자, 이제 보세요. 1이 좀 전에 이용했죠. 얘는 어찌 주면 안 됐겠죠. 2가 좀 전에, 그쵸? 네. 좀 전에, 0이 좀 전에 사용됐죠. 3은 그 앞에. 그래서 얘를 내쫓아야죠. 자, 네. 자, 그래서 4, 0, 1. 0은 있으니까 끝. 자, 그럼 몇 번입니까? 체크 몇 번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7번 해가지고 다 번. 맞죠? 자, 63번. 아이고, 이제 다시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페이지 교체 방법 중에서 매 페이지마다 2개의 하드웨어 비트가 필요한 기법은, 그죠? 우리는 지금 P4와, 그죠? LFU, 그죠? 예. 그 다음에 LRU, 뭐 이런 방법들을 봤는데, 자, 그 중에 2개의 하드웨어 비트를 세팅한다는 거는 참조 비트와 그죠? 수정 비트를 둬서 이용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은 NUR이라는 방식입니다. 자, 64번 볼게요. 자,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일정 시간의 메모리의 일정 부분만. 알고 봤더니 메모리가 그렇게 넓지만 일정 부분만 자주 사용해요. 집중적으로 참조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지역성, 구역성, 로컬리티입니다. 저 용어 알고 계시고 시간 지역성, 공간 지역성, 종류도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65번 보시면 그래서 시간 구역성 나왔구나. 방금 사용했던 걸 또 사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사용했던 그 페이지가 있는 근처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해서 답 4번이죠. 시간적. 지금 프로그램의 순서가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랑 구역성이랑 뭔 상관이에요? 우린 데이터 접근을 하는 거니까. 루프, 서브루틴, 스틱 있고요. 아이고, 사람 이름 나왔네. 데이닝이 제안한 프로그램 움직임에 관한 모델로 모르겠고, 자,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주기억 장치에 유지해야 하는 페이지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세트 뭐예요?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들의 집합을 묶어서 관리를 하면 좀 더 눈치 있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워킹, 그 페이지들이 일을 하죠. 그렇죠? 워킹셋 얘기합니다. 한국말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워킹셋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지 폴트를 줄이거나, 그렇죠? 네, 여러분이 뭐 효과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스트레싱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67번. 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억장치 접근을 지나치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여 프로세스 수행이 소요되는 시간보다 뭐예요? 메모리에서 들어가 하는 교체 시간이 더 많은 거. 비효율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자,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앞에 나와 있는 워킹셋 잘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많이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하니까 좀 줄여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메모리를 늘리면 되죠. 자, 그러면 저희 어디 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싱 받고 68번 디스크 스케줄링입니다. 자, 그럼 얘가 뭐 물리적으로 디스크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그렇죠? 먼저 도착한 순서임. 10이 먼저 도착했고 40, 55, 35 대기 중이래요. 모든 서비스를 해줘야 돼. 그래야 CPU가 처리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FCFS. 먼저 요청한 게 먼저 서비스 된다. P4랑 똑같은 거죠? 누구 먼저 초청인데요? 10번 갔다 40번 갔다 55번 갔다 35번 가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 있니? 50번 트랙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50번 트랙에서부터 여러분이
서비스를 갔을 때 총 헤드는 왔다 갔다 얼만큼 할지를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트랙 중심으로 10은 여기 있고 40은 여기 있고 55는 여기 55는 여기 있네. 35는 여기 있네. 자, 피포 방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요청한 순서대로 해서 50에서 어디로 가요? 10 찍고 왔다 갔다 하네. 그래야 공평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능률은 생각해 봐야 되죠. 40 걸쳤나요? 10 갖고 40 갖고 55 갖고 35 가면 되네. 자, 이동 순서 50, 10, 40, 35, 50이고요. 자, 이 길이 구하는 게 트랙의 이동 구열이에요. 자, 여러분 저보다 어때요? 더하기 잘하시죠? 40 더하기 30 더하기 15 더하기 20은 105 해서 답 4번입니다. 자, 피포. 간단하면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기본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9번 볼까요? 69번. 현재 헤드의 위치가 50이래요. SSTF 뭐예요? S는 우리가 좋아하는 shortest죠. 자, 그래서 가장 짧은 거리를 먼저 방문한다. 뭐가 짧아요? ST, 트랙의 이동거리, seek time입니다. 이동 시간, 시간이 거리죠. 그래서 나의 위치에서 어디가 더 빠를까를 정하는 거죠. 너무 많네. 그래서 shortest, seek time first.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짧은 걸 했더니 현재 위치는 50번이니까 50번에서 딱 보시고 제일 가까운 게 뭐예요? 이렇게 따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림 그리시는 건 정확한 거고요. 그렇죠? 나는 좀 많이 연습을 그림을 했기 때문에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는 50을 기준으로 차를 구하세요. 차. 그죠? 그래 놓고서 제일 먼저 방문할 걸 정하시라는 거죠. 50 기준으로 얘가 제일 50에서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50에서 40 갑니다. 그러면 다시 40에서 가까운 데를 구하시고 하셔서 트랙의 이동 순서 50, 40, 70 효율적으로 이동하자라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총 얘네들의 이동 거리 370 더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림 그리시면 좀 천천히 진행하실 수 있고요. 자, SSTF의 정의 중심으로 보시면 네, 어디가 먼저 40이 먼저 방문한다는 것과 덧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에서도 많이 나왔던 문제라 여러분이 기출풀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게 몇 번이나 나왔는지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70번. 자, 저희는 스캔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트랙은 50에 있다.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트랙의 이동거리가 중요해요. 자, 현재 애들 위치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동하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에서는 없었는데 70번 문제에서는 트랙이 0번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0번이 있고요. 그렇죠? 100번이 있고요. 200번. 그렇죠? 뭐 더 길게 있다라고 해볼까요? 그렇죠? 뭐 990번. 트랙이 0번 방향으로. 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50에 있는데. 현재. 근데 더 중요한 건 0번으로 이동 중. 이게 중요하죠. 그림을 다 그리시면 더 좋겠네. 100, 180, 40, 120, 0. 그렇죠? 0. 130, 70, 80, 150, 200. 150, 200. 자, 그럼 방문합니다. 근데 이동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캔은 일단 벽을 쳐요. 0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죠? 끝까지 간다는 거죠. 0번째 끝.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요청한 70. 방향을 꺾어서 80, 100, 120, 130, 150, 200, 200. 200 여기. 이쁘게 그렸는데. 200. 끝.
길이 너무 간단한데요? 50 더하기 200은 50 더하기 200이 뭐예요? 250이네. 오, 스캔 괜찮은데요? 좀 더 효율화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트랙의 이동 방향이 반대로 바깥쪽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0번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캔에서는 이렇게 이동 방향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C 71번. 스캔이긴 스캔인데 무슨 스캔? C 스캔. 서큘러 스캔은 뭐냐? 이동 방향이 스캔에선 꺾였죠? 벽을 치고 꺾인 게 스캔이에요. 그죠? 스캔. 자, 그런데 C스캔은 뭐니? 봤더니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되어 있대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쵸? 똑같아요. 똑같아. 그려놓았고. 자, 이번에 C스캔으로 한번 봐볼까요? 얘 역시도 이동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동 방향. 그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안쪽. 그죠? 여기는 안쪽으로 지금 이동 방향을 잡았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스캔과 C스캔은 뭐가 다르냐면 이동 방향이 C스캔은 한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한 방향으로만 이동. 얘가 일관성 있네.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자, 그래서 그림 그려볼까요? 갑니다. 서비스를 하러. 근데 꺾이지 않아요. 하지만 트랙은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그죠? 200에서부터 어떻게? 띠리리리릭 70까지. 200하고 150하고 130, 120, 100, 80, 70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네. 70. 여기는 그냥 이렇게 헤드가 이동하고요. 서비스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 구하시면 되겠네. 그죠? 길이. 50 더하기 200 빼기 70은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130 더하기 50인가요? 그죠? 380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동한 것까지 더해 주셔야 되니까. 그죠? 0에서부터 200까지 이동한 얘도 포함된다는 거.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는 안 하지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동거리를 구했기 때문에 트랙은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거죠. 서비스는 이중간에서 하지만 그래서 답은 380. 그쵸? 71번. 자, 그럼 C스캔까지 살펴봤고요. 아이고, 문제. N스캔이 뭔지 궁금했어요. 자, 어떤 방향이 진행이 시작될 당시에 대기 중이던 요청들만 서비스하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중간중간 요청했던 건 한 대 모아서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다음에 넥스트 스텝에, 그쵸? 서비스 스케줄링 하는 방법은 뭐예요? 스캔 중에서도 N스텝 스캔. 그냥 스캔들은 중간에 요청하면 가는 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스윙을 합니다. 자, 그래서 N스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넥스트, 그쵸? 스텝입니다. 자, 73번입니다. LRU 다시 한번 나왔네요. 자, 3개의 프레임 있고요. 자, 이번에서는 최종 결과인데, 그쵸? 메모리 상태. 페이지 부재 횟수가 아니고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요청 페이지 그리시고 3개 비어있는 상황에서 보시면 되죠. 자, 일단 뭐예요? 페이지 부재 발생하고 1 데리고 오고, 그쵸? 1 있는 상태에서 2 물어보니까 없어요. 2 데리고 오고, 1 있는 상태에서 1 있으니까 썼지. 그쵸? 1, 2 있는 상태에서 0 없네. 페이지 부재에 0. 그쵸? 자, 그 다음에 1, 2, 0 있는 상태에서 4 물어봅니다. 없다. 그럼 데리고 와야 되죠. 꽉 찼죠? 이때 페이지 교체 일어납니다. 자, 무슨 방식? LRU 방식. 따져줘요. 자, 1. 너 언제 이용됐니? 여기. 2. 언제 이용됐니? 이때. 0 언제 이용됐니? 여기. 자, 그러면 1 언제 이용했니? 여기를 얘기하셔야지. 여기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라고 찝으신 분은 피포 알고리즘을 생각하시는 거고 지금은 여기를 이용해서 LRU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네. 이거 따지시는 거. 이걸 잘 따지시면 LRU와 피포가 안 헷갈리겠네. 그래서 얘 내쫓고 여기 4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 4, 2, 0 상태에서 1을 요청하면 또 부재.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자, 4는 방금 이용했잖아. 2는 저기서 이용했잖아. 0은 전전에 이용했잖아. 언제가 제일 먼저 이용했어요? 여기. 그러면 아, 너 내쫓아야 되겠구나. 오래전에 이용했구나. 그쵸? 자, 그러면 4, 1, 0 있는 상태에서 3 없네. 자, 누구 내쫓아야 돼요? 4는 여기. 1은 여기. 0은 어디? 저기. 여기 중에 얘가 제일 오래됐죠? 그래서 얘 내쫓고 4. 자, 아이고 3. 그러면 마지막 메모리의 상태는 4, 1, 3이 있는 상태. 답 가번이죠? 자, 이 문제 P4와 LRU 차이를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넘어갈게요. 74번. 요 문제예요. 회전 지연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한 스케줄링 기법으로 탐구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정 헤드, 디스크 시스템이나 각 트랙마다 헤드를 갖는 드럼 등의 보조 기억 장치에 사용돼요.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회전 시간에 최적화 구현된 디스크 하면은 섹터 큐잉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이네. 자, 75번. 그림이 좀 난해한데요. 가상 메모리의 교체 정책 중 LRU에 대해서 지금 세 문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알겠죠? 구현할 때. 자, 페이지 D가 3절일 때 적재되는 프레임으로 옳은 것은 왜 이렇게 단서사항이 길죠? 고정 프레임이 적용되고 3개의 프레임. 아, 이게 메모리구나. 3개. 메모리죠, 메모리. 페이지 프레임. 적재되는 프레임이 배정되어 있고 4개의 서로 다른 페이지 A, B, C, D를 B, C, B, A, D 순으로 참조한다고 가정한다. 그죠?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자, 비어 있으니까 B 들어왔죠? 일단 부재는 발생했어요. 페이지 부재. 폴트. 자, C도 없으니까 들어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B는 있으니까 부재는 아니고 B, C 다음에 부재여서 A 들어왔네. 자, 그러면 잘 따져주세요. 지금 현재 B, C, A가 있죠? D가 필요하대. 페이지 부재죠. 그럼 누구 내쫓지? 교문해입니다. 그럼 LRU니까 따져볼까요? B 언제 이용했어? 여기서. 그죠? 전전에. C는 한참 전에. A는 바로 전에. 자, 누가 제일 오래전에 이용이 된 건가요? 라고 하면 C라고 대답하셔야죠. 그러면 야, 너 나가. 그쵸? 예, 너 나가고 내가 여기에 아이고 LRU? 원씨? 그쵸? 자, D. 3개의 프레임이 배정되어 있고 4개의 서로 된 페이지 참조한다고 하냐. 자, 그러면 맞네. 그쵸? 너 나가. 얘가 제일 오니까. 그러니까 얘 나가고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D가 이제 딱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B, D, A. 그림이 좀 난해해서 여러분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제일 헷갈려 하시고 질문 많이 하시는 LRU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게를 두고 있었던 메모리와 관련해서 기억장치의 관리를 핵심 기출 봤고요. 당연히 여러분은 어떻게 기출, 그렇죠? 예, 관연도 순으로 가장 최근 기출 순으로 확인하시면 운영체제가 개선 문제가 대단한 개선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알고리즘 좀 알면 충분히 풀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 가지실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3장에 있는 기억장치 관리 기출 문제 한번 핵심 기출 문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